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전형적으로 소관절 침범들이 많은 거에 비해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어깨나 무릎이나 발목 같이 좀 큰 소관절보단 대관절에서 증상이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혈청 양성보다 좀 많은 편이고요. 바이러스성 관절염 또는 다발성 류마티스 근육통 이런 증상들과 임상적으로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통증도 비슷하고 염증 소견도 보이고 그렇다고 항체는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과의 감별 진단이 어려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전반적으로 좀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혈청 음성 류마티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검사상 류마티스 임자 또는 항시시피항체 같은 것들이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은 류마티스 하면 그냥 혈액 검사로 확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니까 혈액 검사로 다 나오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보통 류마티스 관련된 항체라고 하면 크게 류마티스 팩터, 그러니까 류마티스 임자 하나랑 항시시피항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니까 세로 네가티브 류마티드 아스라이티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혈청 음성 류마티스 환자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전체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한 20에서 30%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혈청 음성 류마티스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왜 진단이 어려운지, 그리고 혈청 양성과는 어떤 면에서 좀 다르고 치료 반응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이 환자분들 사례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혈청 음성은 환자분들 좀 억울한 점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은 받는데 산정특례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정특례라는 건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희귀 난치 질환으로 등록이 돼서 진료비의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군인데, 현재까지는 제도상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만이 그 산정특례로 등록이 돼서 혈청 음성 환자분들은 류마티스라고 진단은 받고 약도 똑같이 먹는데 산정특례 등록은 안 된다는 임상적인 사각지대에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환자분들께 오늘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크게 보면 특성은 그 활막이라고 하는 관절과 관절 사이에 그 안쪽을 감싸는 얇은 막이 있는데, 이 막을 주표적으로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관절 질환이기 이전에 면역 질환이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 면역계가 자신의 관절 조직, 그 중에서도 주로 활막을 공격하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 파괴를 진행한다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성인데, 그래서 이 질환의 한 7, 80% 정도는 혈액검사상 특정 자가항체가 발견이 돼요. 류마티스 인자나 항시시피항체 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가 다 양성인 경우들이 더 흔한데, 이런 경우를 대표적으로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혈청 음성은 반대로 이 두 가지 항체가 모두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그리고 또 영상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혈청 음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음성이니까 마치 좀 가볍거나 어떤 의심스러운 정도의 진단, 그러니까 확진은 아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관절 파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염증성 관절 질환이고요. 그래서 진단과 치료 모두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도 명확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는데요. 환자분들이 이걸 좀 부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최근에 혈증 음성 환자분들 중에 보면 병원에서 류마티스라고는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혈액검사상 항체가 양성이 안 나왔고 명확하게 류마티스라고 병원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처음엔 이 환자분처럼 퇴행성 관절염인 것 같다라고 해서 약물을 썼는데 반응이 안 나오고, 그래도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좀 깍두기처럼 이렇게 진단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초기에 진단받고 막 치료를 해서 관해 상태가 왔는데 또 재발이 하는 경우도 하니까 이게 진짜 류마티스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 혈청 음성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일하게 보통은 류마티스는 2010년 미국이랑 유럽이 기준, 분류 기준을 많이 따르는데요. ACR, EULAR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공동으로 만들어낸 분류 기준인데, 이 기준에 이제 네 가지 영역에서 점수를 합해서 6점 이상인 경우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임상적인 증상상 관절 침범 정도를 점수화 먼저 하고요. 혈청 검사상 양성 여부, 그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지, 증상의 지속 기간이 6주 이상 지속되고 있는지를 최대 점수를 각각 5점, 3점, 1점, 1점을 부여해서 이걸 다 더했을 때 6점이 넘는 경우에 류마티스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제 핵심은 혈청 음성 류마티스는 이 중에서 이 혈청 검사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0점이 나오니까
관절 침범이 명확하게 5점의 만점을 채우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증상이 6주 이상 나타나야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합은 관절 침범이 최대 5점, 모든 10개의 관절에서 명확한 침범 소견들이 보이면서 또는 거의 최대 정도의 범위로 나타나는 동시에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증상 기간이 보여야 된다는 건데, 영상에서 보셨던 사례처럼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초기에는 관절 침범 범위가 좀 낮았고 염증 수치도 애매하게 양성, 음성이 경계에서 보여지다 보니까 한 5점, 4점을 왔다 갔다 하던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염증 수치까지 탁 터져 나오니까 극성기 반응 물질 수치도 보여지고 염증 마커도 보이면서 증상도 확인되고 임상적으로 증상의 기간도 6주 이상 발병이 지속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혈청 음성으로 진단받았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이거는 분류 기준이지 진단 기준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10년 이 유럽과 미국의 공동으로 만들어낸 이 기준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연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균질환 환자군을 선정하기 위한 목표인 거지, 임상 진단을 이걸로 하라는 의미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연구를 하려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고 명확히 보이는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선별을 해내야 그런 분들한테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고 없다 이런 거를 보기가 쉽겠죠. 이 기준을 최대한 진단에 많이 활용을 하지만 명확하게 진단 기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분류 기준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실제로 혈청음성 류마티스 환자분들만 보면 그 중에 또 한 40에서 50%는 이 기준도 이제 충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은 전문가들의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랑 임상적인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기준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혈청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정말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니까 분류 기준에서도 불명확하게 충족되는 경우들이 많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혈청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진단이 어렵냐 하면, 사실상 이 환자분이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배제 진단의 성격을 많이 띠거든요. 그럼 흐름상으로 보면 이렇게 첫 번째로 초음파나 봤을 때 활막염의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히 보여요. 이제 초음파상 파워도플러 양성이라고 해서 초음파 소견상 명확하게 관절 염증에 활막의 염증 양상이 보여지고, 또는 초음파가 아니라면 MRI상에서 활막의 비율가 명확히 보인다거나, 두 번째로는 류마티스 팩터나 항시CP 항체는 음성이고, 이게 한 번만 음성인 게 아니라 이제 양성이 넘어갈까 싶어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봤는데도 계속 음성인 게 확인되고, 근데 또 이제 배제해야 되는 게 활막염은 보이지만 항체가 음성이라고 다 혈청 음성이 아니라 다른 관절염, 대표적으로 건선성 관절염, 척추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또는 바이러스성 관절염 같은 질환들에서도 이런 관절 활막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걸 배제하고, 다 배제했는데도 류마티스 관절염 양상이 남아있는 게 명확히 보일 때 거의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는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지식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배제 진단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질환의 좀 개념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좀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진단이 혈청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매우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패턴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패턴을 보이긴 하지만 좀 비전형적인데요. 이제 보통 보면 좀 독특한 점은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전형적으로 소관절 침범들이 많은 거에 비해 혈청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어깨나 무릎이나 발목같이 좀 큰 소관절보단 대관절에서 증상이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혈청 양성보다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청음성이니까 류마티스는 아니겠다라고 이 환자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오신 환자분들도 보면 정형외과에서는 혈청 검사해보니까 다 음성이니까 이거 류마티스 아니고 퇴행성이에요 또는 다른 질환인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좀 오판을 하기가 쉬운 거죠. 항체가 명확하게 음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염증 마커와 이 증상이 좀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환자분들 중에 막 류마티스로 명확히 보이는 통증이 있고 부종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염증 수치가 낮다 보니까 병원에서 볼 때는 심각성이 좀 과소평가되는 경향들이 세 번째로 많이 있고요. 네 번째는 또 어려운 점이 아까 이야기했던 건선성 관절염이나 바이러스성 관절염 또는 다발성 류마티스 근육통 이런 증상들과 임상적으로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통증도 비슷하고 염증 소견도 보이고 그렇다고 항체는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과의 감별 진단이 어려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전반적으로 좀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혈청 음성과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병리 기전상의 차이도 사실 명확해요. 혈청 양성은 특히 항CCP 항체가 양성이라는 건 이 시트룰린화 경로와 관련된 적응 면역의 이상이 이 질환의 핵심인데,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흔히 흡연이나 또는 구강 내세균 치주염으로 인해서 들어온 이
바이러스의 균, 구강 내 세균이 환경 자극을 주면서 그게 이 PAD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단백질의 시트룰린화를 만들면서 이 과정에서 항시시피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관절 염증을 유발하는 이 명확한 원인의 시작들이 시트룰린화라는 과정의 이상이 이 병의 원인이다라는 게 혈청 양성의 주요 병리 기전인데, 시트룰린화라는 게 단백질을 변형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이 PAD 효소가 그걸 도와주는 효소예요. 이 다듬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단백질을 시트룰린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처리하려고 만들어진 항체들이라고 보면, 항시시피 항체가 그런 항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원래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불완전하게 일어나면서 항체가 생긴다. 혈청 양성은 이러한 시트룰린화라는 과정의 이상이 명확히 동반된 경우들이 메인 병리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이 경로가 아예 약하다거나 아예 없는데, 오히려 얘는 조금 더 면역학적으로는 시트룰린화는 조금 더 적응 면역, 그러니까 후천 면역의 이상, 그거에 반해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선천 면역, 대식세포나 호중구, 중성구 같은 선천 면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큰 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결론은 혈청 양성과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활막을 생검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B세포, 그러니까 림프구들이 반응이 풍부한 림프형 패턴보다는 혈청 음성에서는 대식세포나 호중구가 우세한, 이걸 우리가 골수형이라고 하는 마일로이드 패턴이라고 하는데, 혈청 양성보다 혈청 음성에서 이러한 마일로이드 패턴이 더 많더라. 정리를 해보면 혈청 양성은 적응 면역, 그러니까 후천 면역의 특성들의 이상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혈청 음성은 상대적으로 선천 면역의 이상이 조금 더 주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건데요. 이제 또 임상 양성의 패턴도 보면 좀 차이가,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은 비교적 조금 더 이른 나이대인 40, 50대가 발병 영향이 가장 평균적으로 피크로 보이는데, 혈청 음성은 상대적으로 노인 환자분들이 좀 더 발병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관절의 분포도 소관절 대칭적으로 침범하는 혈청 양성보다 혈청 음성은 조금 더 대관절, 어깨나 무릎이나 발목, 대관절을 초기 침범하는 경우가 더 흔한 편이고요. 혈청 양성은 명확한 대칭성을 많이 띠는 편인데, 혈청 음성은 상대적으로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이렇게 큰 관절들이 먼저 아프면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초기 진단이 늦어졌던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혈청 양성은 관절 외 증상도 류마티스 결절이나 혈관염 같은 관절 외 염증 증상도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해 혈청 음성 류마티스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특성을 띠고요. 방사성은 미란 진행도 혈청 양성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심한 편인 거에 비해 혈청 음성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적지만 진행은 분명히 된다. 이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연골 파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혈청 양성보단 혈청 음성이 덜 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덜할 뿐 진행은 분명히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혈청 양성은 항시시피항체로 대표되는 후천 면역과 관련된 이상이 명확하다 보니까 이 질환에서는 이 항시시피항체라는 특성 그 자체 때문에도 염증 수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요 ESR과 CRP라는 수치에 대한 관점인데요. 류마티스랑 혈청 양성에서 차이를 보면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렇게 CRP가 먼저 반응하고 ESR이 뒤따라 따라오는 패턴을 많이 보이는데, 혈청 음성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조금 더 이게 두 간격이 가까운 편이에요. 면역 반응 따라 CRP가 올라오고 ESR도 빠르게 따라 올라왔다가 CRP가 떨어지면 ESR도 같이 빠르게 떨어지는 데 반해 혈청 양성 환자분들은 CRP 이미 한참 떨어졌는데 ESR은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이유가 이 병리 기전 때문인데, 혈청 양성에서는 면역 복합체를 RF, 그러니까 류마티스 팩터도 만들고 항시시피항체도 만들어서, 특히나 류마티스 팩터 그 자체가 면역 복합체를 만드는데, 이 ESR이라는 수치는 면역 복합체가 혈액 속에서 덩어리가 져서 떨어지는 속도를 체크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검사다 보니까 만성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항체의 역할을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RF가 양성인 혈청 양성에서 ESR이 조금 더 뒤늦게까지 과장되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는 거에 반해 혈청 음성은 상대적으로 이게 빠르게 비슷한 형태로 실제 활막 염증에 비례해서 빠르게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많이 보여진다는 점을 저는 좀 치료를 하면서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 활성도를 체크하는 검사 중에 다스28이라고 하는 28개의 관절의 부종 정도랑 통증 정도를 체크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보통은 다스28을 ESR을 기준으로 보는 검사와 CRP를 기준으로 보는 검사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CRP로 보는 검사보다 ESR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과장되게 평균적으로 다스28 CRP보다 다스28 ESR 수치가 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게 체크되는 경우들이 혈청 양성에서 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R이 조금 더 과장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치료 반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스28, 그중에서 ESR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좀 추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CRP가 조금 더 실제 활막 염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ESR도 빠르게 따라오다 보니까 CRP를 조금 더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ESR은 좀 더 보조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CRP와 어쨌든 ESR이 비슷하게 따라서 빠르게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걸 더 중요하게 혈청 음성에서는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럼 이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두 가지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혈청 음성 류마티스라는 게 큰 카테고리라고 했을 때 이게 단일 질환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두 가지 질환을 같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크게 두 가지 아형으로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전임상형, 임상기형이라는 건 혈청 양성이 되기 전에 혈청 양성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하나의 타입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타입은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는 선천 면역 경로를 중심으로 보는, 이게 진짜 찐 혈청 음성인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건데, 사실 혈청 음성이라는 게 이제 용어의 한계가 있는 건 현대 과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체가 아직은 안 나왔을 뿐, 지금 보면 다른 항체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안티카피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데,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한 특이 항체들이 연구는 되고 있지만 아직 특이도가 좀 낮아서, 그래서 이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그럼 치료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 할 때,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혈청 양성 환자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치료 반응에서도 질병 활성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다스28 같은 질병 활성도를 추정하는 검사는 동일하게 활용하지만, 류마티스 팩터 같은 이 질병 활성도를 조금 더 숫자로 볼 수 있는 어떤 단일 검사가 없다 보니까 이 한계가 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활성도 지표로는 먼저는 다스28 CRP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처럼 ESR 기반보다는 CRP 기반 지표가 혈청 음성에서는 조금 더 신뢰성이 있어서 이걸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CDAI, 그러니까 CDAI라고 하는데, 이 임상 질병 활성 지수도 유용한 편인데, 혈청 마커 없이 앞통 관절의 숫자, 부종 관절의 숫자, 환자의 전반적인 평가, 그 의사의 전반적인 평가만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혈청 마커의 신뢰도가 낮은 이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특히 유용한 편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부종 관절 숫자를 앞통 관절 숫자보다 더 우선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통은 워낙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성인 섬유근육통 같은 특성에서도 동반될 수 있고, 중추 감작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좀 과대평가될 수 있다 보니까, 반면에 부종은 명확하게 그 실제 활막 염증의 더 직접적인 지표다 보니까 혈청 음성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아프다는 통증의 개수보다는 부종 관절수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혈청 음성의 필수적인 검사로 초음파를 많이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초음파상 실제로 활막 염증 여부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혈청 음성에서는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스타이라고 하는 이 질병 활성도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이 돼야 이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류마티스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질병 활성도를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혈청 음성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좀 억울한 경우들이 많죠. 정형외과에서는 류마티스 아니다, 내과에서는 류마티스다 하니까 막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영상에서 보셨던 것도 수치를 좀 직접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발성 통증으로 왔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진단받았을 시점의 검사 결과를 보면 CRP 수치도 1.52로 정상 범위 한 2배를 넘는 수치로 높고, ESR이라고 하는 만성염증을 보여주는 검사도 정상 범위 3배가 넘는 68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났고, 그렇지만 류마티스 팩터나 항시 CP 항체가 모두 음성이었기 때문에 염증 수치는 명확하게 보여지고, 대관절, 이분도 이제 무릎, 어깨, 고관절, 허벅지 같은 큰 관절들과 큰 근육들 위주로 관절을 침범하는 패턴이 보였기 때문에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던 경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병원에서는 틱스 6달,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6달,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서 전형적인 그냥 혈청 양성 류마티스랑 똑같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처방되는 약들을 복용하셨던 거죠. 이렇게 이제 지연됐던 이유는 류마티스 팩터, ANA, 항시 CP항체가 다 음성이었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좀 초기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죠. 하지만 전형적으로 이분은 어깨, 무릎, 대관절 같은 먼저 증상이 시작되고 전형적이지 않은 비전으로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긴 했지만 전형적인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또 이 환자분은 중요한 점은 초기에 높았던 ESR이랑 CRP 같은 수치가 모두 올라가 있었던 환자분이었는데, 치료 과정에서 이 두 가지 패턴이 혈청 양성 류마티스 환자분들과 다르게 비슷한 흐름으로 오르내렸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최종 치료에는 CRP도 0.08로 정상 범위 안에서도 완전히 낮은 축까지 떨어지고, ESR 수치도 완전히 정상 범위 안으로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지표들이 다 양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약을 끊은 상태에서, 특히 스테로이드를 먼저 끊고 나서도 수치가 제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적으로 치료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청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나중에 혈청 양성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여기서 많이 봐요. 아직 항체까지 명확하게 늘어나지 않았을 뿐 혈청 양성이었던 분들에 반해 이 환자분은 명확한 진성 혈청 음성형이었던 건데, 최종적으로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검사를 해봤을 때에도 이 류마티스 팩터가 가장 최근 1월달 검사 상에서도 여전히 음성이 보였기 때문에 추적 기간 동안에도 RF나 항CCP 항체가 양성으로 전환되지 않는 전형적인 진성 혈청 음성형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분이라고. 보통 이제 진성 혈청 음성형이라는 말은 후천 면역보다는 선천 면역, 그러니까 대식세포와 호중구 우위의 패턴을 보여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호중구랑 대식세포에 조금 더 타겟을 두고 약을 써야 되는 케이스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면역학적인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은 제가 군인들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전쟁이 만약에 몸에서 터지면 선발대, 돌격대로 뛰쳐나가는 애들이 선천 면역이에요. 대표적으로 호중구로 대표되는데,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싸우는 애들이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싸움을 지켜보면서 뒤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후발대들은 지금 저기 이런 애들이 들어왔네? 그럼 이런 애들 처리하려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출동하면 더 쉽겠네를 판단하고 그런 무기, 항체를 갖추고 나와서 뒤에서 투입돼서 싸우는 애들, 얘네들을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천 면역이 조금 더 초기에 반응을 보여주고 후천 면역이 후기 반응을 보여주는 거라 똑같은 면역 반응 안에서 초기 후기로 나뉘는 거지, 선천 후천이라는 게 유전적이고 비유전적인 거를 나누는 개념은 아닙니다. 유독 최근 들어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치료가 너무 안 돼서 어쩔 수 없으니까 왔다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케이스는 은근히 많은 게 난 아직도 내가 류마티스라고 안 믿는다. 근데 방법이 없고 너무 아프고 수치는 계속 오르는데 병원에서 약을 계속 처방해 주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나이가 류마티스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치료하고 싶어서 오셨다. 이런 케이스로 좀 나뉘는데, 전 두 가지 환자분들 중에 이제 후자 환자분들께는 조금 슬프지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거는 류마티스가 맞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걸 받아들여야지만 치료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그래서 치료 방법이 다르진 않습니다. 결국은 교란된 면역세포를 정상화시킨다는 큰 틀은 동일한데, 그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주로 B세포나 림프구 같은 후천 면역이 중심인지 대식세포나 중성구 같은 선천 면역이 중심인지라는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면역계가 교란됐다는 것도 동일하고 그 교란된 면역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방황하지 마시고 슬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류마티스라는 걸 인정하시고 좀 제대로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혈청 음성 환자분들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많은 이번 영상으로 다뤘던 환자분 이외에도 혈청 음성 사례들을 제가 좀 앞으로 다뤄보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